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보통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다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항상 완벽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 바로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병렬 선생님 교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그냥 놔두면 모든 게 다 최적의 상태로 맞춰진다는 건데, 여러분, 정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언제나 100%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장이 실패했다 이걸 알려면요. 반대로 시장이 성공한 상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기 아래로 내려오는 수요 곡선 D,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 S, 생산자들이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확하게 만나는 저 이점, 바로 저 지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주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가격 P는 한계비용 MC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1,000원 주고 커피 한 잔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 한 잔을 추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사회적 비용도 딱 1,000원이라는 뜻이에요. 단일원의 낭비도 부족함도 없는 정말 완벽한 균형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똑똑하던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자원이 엉뚱한 곳에 배분되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그럼 시장은 도대체 왜 실패하는 건가요? 원인이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시장에 실패하는 데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정병렬 선생님 교재에 나온 표인데요. 이걸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을 크게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자원 배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미시적 원인, 바로 여기 불안정 경쟁, 외부성, 그리고 공공재,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실패의 첫 번째이자 가장 대표적인 원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불완전 경쟁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 즉 시장에 기업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기업 하나가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독점 시장이에요. 혹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독점 시장을 보면 생산량 QM은 완전 경쟁 QC일 때보다 훨씬 적은데 가격 PM은 훨씬 더 비싸게 받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야,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냥 비싸게 사서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독점은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등식입니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아까 완벽한 시장은 둘이 똑같다고 했죠. P는 MC. 그런데 가격이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사회적으로는 물건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소비자들도 더 사고 싶어 하는데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생산을 덜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저 빗금친 삼각형 다들 보이시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후생 손실 또는 사중 손실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독점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잃어버리는 행복의 총량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삼각형 넓이만큼의 가치가 그냥 공기 중으로 휙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깝지 않나요? 자, 이 무시무시한 독점 말고도 시장을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외부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이 막 물건을 만들면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어요. 그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에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물건 가격에는 이 피해에 대한 보상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 외부성 때문에 공해 물질 같은 건 사회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예방접종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 외부성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공공재는 뭐예요? 공공재요? 국방 서비스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내가 국방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니죠? 이게 비경합성. 또 세금 안 낸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은 오늘부터 국방 서비스 제외!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내가 돈 안 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난 공짜로 써야지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요. 결국 아무도 돈 내고 만들려고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아예 공급이 안 되는 심각한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죠.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내지 못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독점 같은 불안전 경쟁. 둘째, 환경오염 같은 외부성 문제. 그리고 셋째,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존재.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즉 시장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과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고 환경오염에 세금을 매기고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부의 개입은 과연 언제나 성공적일까요? 혹시 시장이 실패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정부도 실패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주제,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